안녕하세요. 니들코티지입니다. 튤립 블랭킷 뜨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튤립 무늬는요, 한길 긴뜨기를 떠본 경험이 있는 분들께 권해드리는데요. 처음 이 무늬를 통해서 한길 긴뜨기를 배우고 연습을 해볼 수는 있지만 블랭킷의 경우 사슬코를 길게 잡아서 첫 단에 한길 긴뜨기를 많이 떠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재미보다는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요. 초보자분들은 다른 간단한 아이템을 통해서 한길 긴뜨기 연습을 먼저 해보시거나 코를 적게 잡아서 무늬 연습을 먼저 해본 다음 블랭킷을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헤라코튼의 3호 바늘을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보통 블랭킷이나 인형에 많이 쓰이는 마카롱, 해피코튼 같은 면 혼방사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종류의 실들은 성분이나 느낌이 비슷비슷한데요. 100% 면사보다 가볍고 부드럽고 색상이 다양한 게 특징입니다. 니들코티지 공방에서도 블랭킷이나 쿠션 커버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세탁기에 울 코스로 돌려서 탈수까지 해도 변형이나 보풀이 거의 생기지 않았어요. 바늘은 실 굵기에 맞춰서 사용하시는데요. 헤라코트는 3에서 4호 바늘 사용하시면 좋고요. 마카롱은 5호 바늘, 해피코트는 마카롱보다는 좀 가늘고 헤라코튼보다는 굵은 실이에요. 4에서 5호 바늘 사용하시면 적당합니다. 제가 만든 블랭킷은 가로가 105cm, 세로가 70cm 정도고요. 튤립 무늬가 67개, 그리고 4단씩 18번 반복하다가 마지막 단에 바탕색으로 2단을 더 뜨고 실 자르지 않고 그대로 테두리 무늬까지 떠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무늬는요, 4의 배수에 3코를 더해서 시작코를 정하는데요. 튤립 한 송이에 4코가 필요하고 양쪽 대칭을 맞춰주기 위해서 3코를 더해줍니다. 시작코를 정하실 때 예를 들어 무늬가 67개이면 67 곱하기 4 더하기 3 271코, 여기엔 기둥코가 포함되지 않은 코수이고요. 이제 사슬 3개를 더해서 274코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첫 한길 긴뜨기가 들어갈 자리는 바늘 밑으로 5번째 코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뜨면서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블랭킷을 시작하기 전에 15코만 잡아서 무늬 연습을 해볼 건데요. 사슬코 잡기, 한길 긴뜨기, 한길 긴뜨기의 기둥코에 관한 설명, 한길 긴뜨기 2코 모아뜨기, 팝콘 뜨기, 그리고 뜨면서 색상을 어떻게 바꾸는지도 보여드릴게요. 네, 도안대로 무늬 3개를 뜨면서 기법 설명 시작할게요.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무늬가 3개면 3 곱하기 4 더하기 3코 해서 15코 잡아서 시작합니다. 하얀색 실로요. 매듭을 짓고 꽉 묶어두고요. 사슬코를 너무 촘촘히 당겨서 잡지 마세요. 첫 단 뜰 때 바늘이 잘 안 들어가서 어렵기도 하고요. 코를 중간에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바늘 굵기보다 약간은 여유 있는 정도. 열다섯 코를 잡고요. 바늘에 걸려 있는 건 코가 아니고 바로 아래 코가 첫 번째 코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길 긴뜨기를 뜨려면 기둥코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슬 3개를 더 합니다. 하나, 둘, 셋. 이제 한길 긴뜨기를 뜨려면 바늘에 실을 한번 감고 첫 번째 한길 긴뜨기 들어갈 자리는요, 바늘 밑으로 5번째 코인데요. 왜 그러냐면 바늘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까지는 기둥코, 그 밑에 4번째 코가 첫 코인데 기둥코를 한 코로 치기 때문에 이 첫 코에는 뜨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코가 한길 긴뜨기 들어갈 자리가 됩니다. 바늘을 넣을 때요, 아래쪽은 한 가닥, 바늘 등에
두 가닥이 걸리게 이렇게 코 등까지 포함해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실을 걸고 나와서 걸어서 두 개만 빼고 걸어서 두 개 빼고, 요게 한길긴뜨기죠. 다음에 뜰 자리를 볼 때요, 요 아래 실자락만 보세요. 아래 실자락 이 부분에 지금 코가 걸려 있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바로 옆에 코는 여기, 이렇게 코를 찾으세요. 감아서 넣고 걸고 나와서 이때 조금 더 위로 좀 들어주세요. 바늘 굵기의 2배 정도, 요 정도 높이까지 들어주시고 걸어서 두 개 빼고 걸어서 두 개 빼기. 다시 한번 감아서 다음 코는 이 부분이에요. 이때 왼손을 오른쪽을 향해서 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 옆으로 당기면 바늘을 넣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요, 안쪽으로 힘을 줘서 이 부분을 좀 느슨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때 바늘을 넣으면 훨씬 뜨기가 편해지실 거예요. 바늘 등에 두 개 걸리게 넣어서 걸고 나와서 위로 바늘이 평행하게, 진행하는 방향과 평행한 정도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두 개 빼고, 이때는 느슨해지지 않게 두 개 빼고, 이 정도 비율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코마다 하나씩 떠볼게요. 매듭 바로 앞에 있는 코, 한 코가 지금 남아있는 모양인데요. 매듭이 느슨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 이게 마지막 코인지 그 다음 코에 한 코가 더 있는지 모양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매듭을 더 꽉 당겨서 더 이상 당겨지지 않을 때까지 꽉 묶어 보고 다시 한번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매듭이 있고 그 앞에 한 코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마지막 코예요. 이 부분에 넣어서 바늘을 넣을 때 이렇게 넣고 이걸 앞으로 당기면 편물이 뒤집어지게 되죠. 바늘을 넣고 그대로 뒤로 나가는 거예요. 걸고 나와서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이렇게 해서 기둥코 포함 15코를 떴어요. 이제 다음 단을 뜨려면 기둥코가 또 필요하죠. 사슬 3개, 하나, 둘, 3개, 사슬 3개를 뜨고 편물을 그대로 왼쪽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뒷면을 보게 돼요. 자, 이 한길긴뜨기의 모양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한길긴뜨기의 코 머리는요, 앞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한길긴뜨기가 있죠. 약간 오른쪽 구멍이 자기 코 머리예요. 오른쪽을 향해서 약간 삐뚤어져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오른쪽. 그런데 우리가 편물을 돌려서 뒷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코가 있으면 기둥이 있고 약간 왼쪽에 있는 구멍이 자기 코 머리예요.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 때문에 한 코씩 밀리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볼록한 부분 보이시죠? 볼록한 코 등 왼쪽 구멍이 그 코의 머리입니다. 이런 기초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다음에 다른 걸 뜰 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코의 머리는 여기인데요. 여기는 기둥코가 있기 때문에 뜨지 않아요. 다음 코, 여기부터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편물을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해서 보면 코 머리 보이시죠? 두 가닥 걸리게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블랭킷이기 때문에 너무 촘촘하게 뜨지 마시고요. 약간 손에 힘을 빼고 실의 부드러운 느낌을 잘 살려서 뜨는 게 중요합니다. 자, 코 머리마다 한 코씩 다 떴는데요. 이런 모양일 때
제일 가장자리에 그 전단에 기둥코가 있어요. 이거는 사슬 3개를 한 부분이라서 한길긴뜨기 뜬 거랑은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거든요. 근데 언뜻 보면 코 머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안 뜨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 코가 없어지게 되고, 나는 왜 가장자리가 이렇게 자꾸 삐뚤어질까? 왜 예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사슬코의 뒷면을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 코로 치기 때문에 여기에도 꼭 마지막 코를 떠주셔야 돼요. 사슬코 뒷면에 요 볼록한 콧등 밑으로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2가닥 걸리게 이렇게 넣어서 떠주시면 되는데요. 사슬코 갈라서 뜨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크게 감싸서 이 자리에 한 코를 떠주셔도 돼요. 나중에 전체 테두리를 할 때 가장자리 한 코씩은 감싸져서 안 보이기 때문에요. 꼭 어렵게 사슬코를 갈라서 뜨지 않아도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색깔을 바꿀 건데요. 이때 제가 이렇게 2가닥만 남긴 상황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마지막 코 머리를 뺄 차례일 때 다음 단에 올 색깔로 빼는 거예요. 이 하얀색 실을 다음 단에서 쓸 일이 없을 때는 그냥 매듭 찍고 잘라버리셔도 되는데요. 이 하얀색 실은 자르지 않고 계속 이어서 뜰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 빼놓고 다음 단에 올 그린 색상 실을 걸어서 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코 머리가 딱 하얀색으로 나왔고요. 이제 기둥코를 세우면 하나, 둘, 셋, 기둥코부터 색깔이 바뀌어서 나오게 되죠. 기둥코를 세우고 방향을 또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기둥코 외에 한 코가 더 필요하네요. 사슬을 하나 더 뜨고 이제 튤립꽃의 잎사귀 부분에 해당하는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를 보여드릴 거예요. 한길긴뜨기를 뜨는데요. 감아서 맨 앞에 코는 기둥코가 있기 때문에 뜨지 않고 하나, 둘 건너고 3번째 코에 2가닥 걸리게 바늘을 넣어서 걸고 나와서 앞에 있는 2가닥만 통과.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미완성 상태로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두고 감아서 같은 자리에 또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나와서 위로 좀 들어주고요. 앞에 2가닥만 빼면 이렇게 미완성 한길긴뜨기 2개가 되었어요. 이때 바늘에는 고리가 3개 걸려 있죠. 이때 걸어서 3개를 전부 통과. 이렇게 하면 2코 모아뜨기가 된 거예요. 이때 사슬 2개를 뜨고 2코 모아뜨기를 같은 자리에 또 합니다. 감아서 들어갔다 나오고 2개 빼고 감아서 또 들어갔다 나와서 2개 빼고 바늘에 3가닥이 걸려 있을 때 걸어서 다 빼기. 요렇게 튤립꽃의 잎사귀 부분이 완성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 가운데 부분에 꽃무늬를 뜨게 됩니다. 자, 다음 칸은요. 사슬 없이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 감아서 이번에는 3코를 건너서 하나, 둘, 셋 건너서 4번째 코에 2가닥 걸리게 넣어서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를 떠주세요. 모아뜨기를 할 때는 평소 한길긴뜨기 뜨던 간격보다 약간 더 느슨하게 위로 들어주는 게 동그랗고 예쁜 모양의 좀 더 풍성한 모양의 모아뜨기 코가 나와요. 사슬 없이 실을 감아서 하나, 둘, 셋, 4번째 2코 모아뜨기를 또 떠주세요. 모아뜨기 뜨고 사슬 2개 하고 같은 자리에 2코 모아뜨기. 여기까지 무늬가 다 나오면요. 제일 끝에는 사슬을 하나 뜨고 한길긴뜨기 1코로 끝납니다. 이 한길긴뜨기를 어디에 뜨냐면 그 전단에 기둥코 세웠던 사슬 3개 중에 제일 위에 거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사슬코의 뒷면을 보게 되기 때문에 가운데 볼록한 코 산이 있고 그 바로 아래로 바늘을 넣으면 2가닥이 걸려요.
코 차는 거 어려운 분들은 그냥 큰 구멍에 떠주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사슬을 하나 떠서 이제 실을 자르세요. 요 색상 실은 다음 단에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매듭 짓고 잘라서 실을 이렇게 당겨서 묶어 놓으세요. 이제 튤립 무늬를 뜰 건데요. 꽃을 이때 편물을 또 돌려서 뒷면을 보고 뜨게 되면 앞면과 뒷면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잎사귀 부분과 꽃의 결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이 앞면으로 통일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이때 편물을 돌리지 않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거에 실을 걸어서 다음 단을 시작합니다. 핑크색 실을 가져와서요. 또 왼손에 실을 걸고 5cm 정도 여유 있게 실을 남겨 주시고요. 실을 걸고 나와서 바로 기둥코 하나, 둘, 세 개. 기둥코 외에 이번에는 두 코가 더 필요해요. 하나, 둘. 이렇게 사슬코를 만들고요. 이제 팝콘 뜨기를 할 건데요. 팝콘 뜨기는 모아뜨기와 달리 한길긴 뜨기를 모두 그냥 뜨는 거예요. 감아서 요 가운데 사슬 2개 하고 지나갔던 부분 있죠? 이 부분에 크게 감싸서, 코 가를 필요 없어요. 크게 감싸서 넣고 한길긴 뜨기 4개를 떠주세요. 감아서 들어갔다 나와서 2개 빼고 2개 빼고. 이때도 역시 꽃이기 때문에 너무 촘촘히 짧게 뜨지 마시고요. 평소보다 약간 느슨하게 통통하고 입체적인 무늬가 나올 수 있도록 약간 힘 빼고 떠주세요. 이렇게 4코를 떴어요. 팝콘 무늬를 항상 4코로 뜨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5코를 떠서 만드는데 저는 블랭킷이 너무 두껍고 무거워질까봐 한 코를 줄여서 4코짜리 팝콘을 뜰 거예요. 사슬코를 조금 풀리지 않게 길게 빼서 바늘을 빼고요. 첫 번째 코 머리에 넣고 이 고리를 걸고 고리를 다시 당겨주세요. 그대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입체적으로 앞쪽으로 툭 나오는 꽃무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때 사슬 2개, 3개를 뜨고 다음 칸에다가 또 팝콘 무늬를 뜨면 돼요. 이 실 정리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녹색 실을 지금 꽃무늬 뜰 때 감싸 주셔도 돼요. 그러면 나중에 실 정리를 따로 안 해도 되거든요. 이쪽 끝 가장자리에 있는 실도 끝쪽에 갔을 때 이렇게 놓고 바늘 등에 같이 걸리게 뜨는 거예요. 핑크색 실은 지금 감싸면 이 무늬 사이로 지나가는 실이 다 보이게 되죠. 이렇게 놓고 뜬다고 하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깔끔하게 감싸지지 않고 실이 다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빼놓고요. 다음 단을 뜰 때 감싸거나 아니면 나중에 돗바늘로 따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 실 감싸고 뜨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뜰 자리에다 놓고요. 감아서 이렇게 바늘 등에 같이 걸리게 이렇게 놓고 원래 뜨던 무늬를 그대로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4개, 뜨고 바늘을 빼서 요 코에 약간 오른쪽이 자기 코 머리라고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고 그대로 빼면 팝콘 무늬. 사슬 3개, 다음 구멍에 또 한길긴뜨기 4개. 팝콘 무늬는 파우치나 가방이나 쿠션 커버 또 수세미 여러가지 아이템에 많이 쓰이는 무늬예요. 끝까지 다 왔고요. 사슬 2개를 뜨고 한길긴뜨기로 끝나는데요. 그 전 단에 마지막에 한길긴뜨기 했던 부분에 코 머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뜹니다. 이때 실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사슬을 하나 더 하고 여유분을 남기고 잘라주세요. 그대로 다 빼서 매듭.
이렇게 하면 튤립 무늬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 다음 단에 이제 다시 바탕색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아까 하얀색 실을 이쪽에 자르지 않고 남겨뒀거든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올라와서 다시 겉면을 보고 뜨는 거예요. 편물을 뒤집지 않고 겉면을 보고 다음 단을 또 시작합니다. 도안에 제가 화살표로 표시를 해드렸어요.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 하얀색 실 왼손에 잘 걸고요. 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에 기둥코 사슬 3개를 세우고, 이때 핑크색 실 감싸서 같이 뜨면 나중에 실 정리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여기다 진행할 방향에다 놓으세요. 핑크색 실을 놓고 한길긴뜨기를 이 사슬코 그대로 감싸서 2개를 떠주세요. 맨 앞에 있는 큰 구멍에 한길긴뜨기 2개, 그리고 팝콘 무늬를 한 코로 치기 때문에 이 팝콘의 가운데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요. 특정 코 머리를 가르는 게 아니고 내 코가 동그랗게 모아져 있잖아요. 이 가운데에 바늘을 넣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 바늘 넣어서 여기에 한 코, 입체적으로 앞으로 툭 튀어나온 이 팝콘이 찌그러지지 않게 뒤쪽 가운데에 바늘을 넣으세요. 그리고 다음 큰 구멍에 바늘 넣고 숨길 실자락 같이 잘 잡고 한길긴뜨기 3코를 뜹니다. 그리고 팝콘의 코 머리에 보세요. 팝콘이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삐뚤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똑바로 놓고 가운데에 바늘을 쏙 넣어서 한길긴뜨기 1코를 뜹니다. 다시 꽃 사이에 있는 큰 구멍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3코, 이렇게 쭉 반복해 주세요. 팝콘꽃 블랭킷은 튤립 무늬 블랭킷은요, 코를 길게 잡아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뜨는 거기 때문에 모티브 연결하는 것보다 좀 더 단순하게, 단순 반복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재밌다고 느끼실 거예요. 제일 끝에 큰 구멍에 한길긴뜨기 2개, 제일 끝에 그 전단에 한길긴뜨기 떴던 머리에 1코, 이렇게 하면 바탕색 또 한 단이 완성이 되었고요. 다음 단을 또 뜹니다. 기둥코 세우고요. 편물을 이제 왼쪽으로 돌리세요. 돌려서 맨 첫 코가 여기 있어요. 여기 볼록한 거, 볼록한 코산 바로 옆에, 여기는 첫 코, 뜨지 않는 자리죠. 기둥코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코, 이곳에 2가닥 걸리게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세요. 굉장히 단순하긴 하지만 코수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 뜨지 않고 건너간 코가 있거나 아니면 같은 자리에 2번을 떴거나 이렇게 코수가 많이, 실수가 많아지게 되면 다음 단에 꽃무늬 뜰 때 꽃의 간격이 맞지 않겠죠? 익숙해질 때까지는 자세히 코 머리를 보면서 한 코당 하나씩 잘 떠주세요. 한길긴뜨기가 익숙한 분들은 TV 보면서 친구랑 얘기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편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왔을 때 제일 가장자리 한 코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이 코 놓치지 마시고요. 감아서 제일 끝에도 한 코를 떠주세요. 그런데 이 부분을 또 너무 조심하다 보면 이미 떴는데도 한 코를 더 뜰 수가 있어요. 자세히 코를 줄 맞춰서 잘 뜨고 있는지 보시고, 이 부분에서 또 색깔을 바꿔야 되죠. 요 끝 코를 다 빼지 마시고요.
요렇게 두 가닥, 마지막 두 가닥 걸린 상황일 때 다음 단에 올 색깔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면서 튤립 무늬를 뜹니다. 이제 제가 미리 떠놓은 샘플을 보고 테두리 무늬 뜨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저는 배색을 이렇게 두 가지로 해봤어요. 짙은 녹색에 핑크색, 바탕색 두 단 뜨고 올리브 그린 색상, 오렌지 색상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는데요.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바탕색으로 한길긴뜨기 두 단을 뜨고요. 이제 짧은 뜨기를 전체를 한 바퀴 돌면서 이런 실정리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테두리를 뜨면서 요 남아있는 실자락들을 이렇게 놓고 같이 감싸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탕색이 흰색이기 때문에 사이에 틈틈이 요 색깔들이 보이게 될 것 같아서 미리 정리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정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뜨면서 감싸는 방법도 있지만 혹시 뜨면서 감싸지 못하고 빠져나온 실도 있겠죠? 그러면 돗바늘에 끼워서요. 돗바늘은 굵은 것과 얇은 게 있어요. 실 굵기에 맞춰서 저는 좀 얇은 바늘을 골랐고요. 이렇게 코가 많은 쪽으로 쭉 넣어주세요. 편물의 뒷면에 코가 많은 곳에 그대로 넣어서 쭉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남는 건 잘라내시면 돼요. 그리고 실이 너무 짧게 남아 있을 때가 있어요. 실이 너무 짧아서 바늘에 끼워서 바늘을 움직이기가 불편할 때, 그럴 때는 바늘을 먼저 끼웁니다. 이렇게 구멍이 있는 부분에서는요, 중간에 있는 코를 하나 걸고 코들이 많은 쪽으로 또 숨겨주고, 중간에 있는 거 하나 걸고 숨겨주고, 이런 식으로 바늘을 넣고요. 바늘 먼저 끼우고 바늘귀에다가 실을 끼우세요. 그리고 그대로 당기면 실정리가 깔끔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정리를 다 하시고요. 이렇게 편물의 뒷면을 보고 끝날 텐데요. 기둥코를 하나만 세우고 편물을 다시 왼쪽으로 돌려서 꽃무늬가 보이는 앞면을 보시고요. 짧은 뜨기를 뜨는 거예요. 짧은 뜨기에 기둥코는 한 코로 치지 않기 때문에 첫 코부터, 앞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첫 코부터 코 머리에 넣어서 짧은 뜨기를 뜨는 거예요. 지금 한길긴뜨기 떠놓은 거에 뒷면을 보고 있죠? 그래서 코가 있으면 약간 왼쪽 코 머리에 넣어서 나와서 걸어서 빼기. 한길긴뜨기와 짧은뜨기가 다른 점은 실을 감지 않는다는 거죠. 감지 않고 바로 넣어서 실을 걸고 나와서 걸어서 빼기. 이렇게 코마다 하나씩 쭉 끝까지 넣어주세요. 코 머리마다 한 코씩 다 뜨고, 제일 끝에 기둥코 세웠던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오면요, 여기에서 각이 꺾이기 때문에 코를 약간 늘려줘야 되는데요, 이 큰 구멍에 넣어서 감싸면서 이 자리에 4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4개.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쪽 면으로 넘어가게 돼요. 한길긴뜨기 하나당 짧은뜨기 2개를 뜨면 간격이 맞아요. 가장자리가 색깔도 섞여 있고 가지런하지 않고 울룩불룩 하기 때문에 짧은뜨기를 통으로 감싸서 한길긴뜨기 한 코당 짧은뜨기 2개, 한 단에 이렇게 단 표시가 있죠? 한 단에 짧은뜨기가 2개 들어가도록 가장자리 한 코를 전부 감싸주세요. 이렇게.
감싸서 거의 끝에까지 왔죠. 제일 끝에 오면요, 이 하얀색 실은 지금 테두리 뜨면서 감싸도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정리를 안 했어요. 가장 끝에 꺾어지는 모서리가 있는 칸에 왔을 때 이 부분에 또 4코를 뜹니다.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이제 여기가 처음에 사슬코 잡았던 부분이에요. 여기에 실이 한 가닥씩 남아 있을 거예요. 요 한 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실자락 숨겨야 될 거 있으면 여기에 같이 이렇게 놓고 한 코에 하나씩 또 떠주세요. 제일 처음에 사슬코 잡아서 바늘 등에 2가닥 걸리게 첫 단을 떴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실이 한 가닥씩만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다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뜹니다. 헤라코트는 꼬임이 강하지 않은 실이기 때문에요,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실이 좀 갈라진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다른 여러가지 실들과 비교했을 때 갈라짐이 심한 실은 아닌데요, 처음 사용하실 때는 실이 갈라질 수도 있어요.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가장자리 제일 끝코에 오면 다시 크게 감싸서 짧은뜨기 4개. 그리고 다시 옆면이 됐죠? 옆면은 한길긴뜨기 하나당 짧은뜨기 2개씩. 뜨면서 예쁘지 않은 부분을 깔끔하게 감싸주세요. 이때 짧은뜨기를 너무 당겨서 뜨면 전체적으로 예쁘지 않게 당겨지겠죠? 울지 않게 적당한 간격으로 힘 조절 신경 써 주시고요. 제일 마지막 칸에 오면 처음에 이 부분에 한 코를 떴기 때문에요, 제일 마지막 단에는 3코를 뜨고 처음에 하나를 떴기 때문에 이곳에 코 머리에, 첫 코의 머리에 빼뜨기,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가장자리가 감싸진 모양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아주 간단하고 귀여운 테두리 무늬를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기둥코를 하나 세우고요, 방금 빼뜨기 했던 자리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를 뜨고 사슬 3개를 뜹니다. 너무 촘촘히 뜨지 마시고요. 이때 이 짧은뜨기를 감싸면서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3코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감아서 이 짧은뜨기 코 그대로 통으로 감싸주세요.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나오고 2개 빼고, 감아서 그 자리에 또 들어가서 나오고 2개 빼고, 2코 모아뜨기 우리 배웠었잖아요. 이거를 같은 동작을 한 번 더 하면 3코 모아뜨기가 돼요. 감아서 들어갔다 나와서 앞에 2개만 빼고, 그러면 바늘에 4가닥이 걸려 있을 거예요. 이거를 걸어서 전부 다 빼기. 이렇게 기둥코 세우고 한길긴뜨기 3코 모아뜨기를 뜨고요, 2칸을 건너갑니다. 하나, 둘 건너고 3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모아뜨기 했던 무늬가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서 동그란 테두리 무늬가 나와요. 팝콘 무늬랑도 잘 어울리고요, 가장 심플한 테두리 뜨는 방법이에요. 여기에서 다음 코 한 번 더 떠볼게요. 기둥코 3개 너무 당겨 뜨지 마시고, 감아서 요 짧은뜨기 떴던 거를 그대로 통으로 감싸주세요. 감싸서 한길긴뜨기 3코 모아뜨기를 뜹니다. 뜨고 2코 건너서 3번째 코에 짧은뜨기,
이렇게 전체를 한 바퀴 돌아주세요. 그리고 코너에 갔을 때 무늬 하나가 이런 식으로 코너에 걸쳐지면 예쁘지 않을 거예요. 여기 코너에서 딱 가운데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무늬가 나올 수 있도록 거의 끝에 갔을 때는 남은 코를 보시고요. 뭐 2개 건너야 될 때 3코를 건넌다든지 이렇게 해서 코너를 좀 맞춰주시면 더 예쁘게 완성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와서 처음에 떴던 짧은뜨기 있던 부분에 빼뜨기 하고 실을 자르면 완성입니다. 뒷면에서 스팀 한번 쐬어서 모양을 잘 다듬어 주시면 좀 더 완성도 있게 마무리 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튤립 블랭킷 뜨기 설명해 드렸어요. 감사합니다.